2023년 8월 8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2. 역사 1. 한민족 영혼 역사 1. 별자리 11 별자리 3국 천문 간축 기록인 별자리 3국 별자리로 본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천문 관측 기록으로 증명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자리로 본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1. 별자리로 본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삼국의 무대는 중국 대륙이었다. 안영배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1997년 2월 신동아. 고려시대 김부식이 남긴 삼국사기에는 다양한 천체 현상과 기상이변들이 나타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이 이 기록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사학계는 침묵만 지켰고 실험 결과는 대중에 알려지기도 전에 묻혀갔다. 왜 그럴까? 당시의 현장을 재추적해 본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서로 인정받고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일식, 월식, 태백, 주현, 금성이 낮에 출현하는 현상 등 모두 225건의 천문 관측 기록이 발견된다. 이 중 가장 많이 기록된 일식의 경우 신라 30회, 백제 26회, 고구려 11회 순으로 모두 67회인데 같은 한반도 지역에서 일어난 동일한 일식을 두 나라에서 동시에 기록한 것은 3회에 불과하다. 상호 인접한 삼국임에도 불구하고 일식이 동시에 관측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 6세기 이전의 일식 기록은 대부분 중국의 사서에 기록돼 있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중국 측 일식 기록을 옮겨놓은 것도 있다. 유일하게 중국 측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일식 기록은 2건이 있는데 천문학적 검증 결과 지구 어느 곳에도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식보다 간단한 월식의 경우 삼국사기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월식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국사기의 편자인 김부식은 16세기 이전까지는 중국 서서를 모방했음을 보여준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천문 기록 성의 수첩 하출 서방신사. 이 글은 지난 85년 일본의 천문학자인 사이토 구니하루가 현대 컴퓨터 기술을 빌려 고대 삼국의 천문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본 결과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에 대한 불신감과 비아냥거림이 역력히 드러나는 길이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 서기와 고사기에 대해 조작과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일본 학자의 반발 심리가 개입한 때문인지 사뭇 도전적이기까지 하다.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는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고사기는 삼균유사에 곧잘 비교되곤 하던 터다. 그동안 일본의 두 역사서는
일본 왕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이 한국 학자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그러다가 한국 최고 정사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시 중국 측 천문기록을 차용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너희 한국, 우리 일본은 피차 같은 처지가 아니냐는 논리가 성립되기 시작됐다. 사실 일본 학자가 밝힌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충격적 일이다. 적지 않은 천문기록을 남긴 삼국사기가 중국 것을 차용했다는 점은 곧 삼국사기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일부 역사학자들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역으로 한국 역사의 편방으로 취급돼 모멸감을 느껴온 일본 사학계로서는 희색이 만한 소식이었다. 이 글이 발표된 후 한국 학자들 중 아무도 반론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학자의 주장이 과학적 실험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과학적 대응 논리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자들은 아예 무시하거나 그저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의 천문학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일본 학자의 주장이 있은 지 정확히 10년째 마침내 침묵만 지키던 한국 쪽에서 드디어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묘하게도 한국 역시 역사학자가 아닌 천문학자가 그 주인공으로 나섰다. 말하자면 일본 천문학에 대한 한국 천문학의 실력 대결인 셈이었다. 한국 역사의 자존심을 살려주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주자는 서울대 천문학과의 박창범 교수. 세계 천문학을 주도한다는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천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과학기술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 후 지난 93년 귀국한 박 교수는 그 이듬해 바로 일본 학자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논문 역시 삼국시대 천문현상 기록의 독자적 사실 검증이란 제목을 달았다. 분명히 일본 학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 천문기록이 중국의 기록을 뺏겼거나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 일본 학자들의 논리가 미국, 유럽의 천문학자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천문현상에 관한 우리나라는 내세우게 없다는 식이었지요. 그러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천문 관측대인 첨성대를 갖추고 있고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인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가진 우리나라가 천문 관측을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다는 주장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의 도전의 변이다. 그는 즉시 실험에 들어갔다. 삼국시대의 천문 상태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짰다. 천문현상은 정연한 물리법칙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천체 역학적 계산에 의해 몇천 년 전의 기록도 그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다. 이처럼 천문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특히 고대사 연구에서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사서에 기록된 정치사회 문화적인 내용들은 집필자의 주관이나 역사적 편찬 과정에서 선별되고 왜곡될 소지가 많은 반면 천문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은 그 성질상 변조가 어렵고 설사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조작 사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본 학자들의 우리나라 천문 기록 검증에 대한 역검증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천문 관측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준비한 후 연구실에 워크스테이션 선스팍 칩 10을 설치하고 근거리 통신만 랜으로 대학의 중앙 컴퓨터와 연결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시간이 흘러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관측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먼저 중국 사서에는 발견되지 않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관측 기록인 태백주현과 달이 행성을 가지는 엄폐 현상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이 기록이 정확하다고 판정되면 천문 관측에 대한 우리의 독자성을 1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성이 낮에 보이는 현상인 태백주현은 신라의 4회, 백제의 3회, 고구려 1회 등 모두 8회가 기록되어 있다. 이중 금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짐으로써 최대 이각, 가장 밝아지는 시기를 계산해 본 결과 삼국시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4개로 50%의 적중률을 보였다. 놀라운 점은 계산이 맞아떨어진 삼국 최초의 기록은 백제 구수왕 11년 서기 224년의 일인데 이는 서기 200년대 초부터 한국의 고대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천체를 관측하고 기록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또 금성은 공중에 먼지나 수증기가 없는 등 기상 조건이 좋은 경우 평소 낮에도 볼 수 있는 행성이므로 나머지 4개의 기록들도 오기라고 볼 수 있다. 실제 7개의 태백주현 기록들이 동아시아에서 기상 조건이 좋은 늦여름과 초겨울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 천문 기록이 실제 관측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 교수는 나머지 4개의 금성 관측 기록만 해도 당시 천문학 수준과 관측 제도의 완벽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금성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기상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금성의 위치 변화를 측정해 낮에도 금성의 위치를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주의 깊게 추적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천문학자들은 태백주현 기록의 한국 독자성은 인정했으나 진위 여부에 대한 상세한 계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또 이 기록들이 갖는 의의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국내 학계에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일본 천문학자의 치명적 오류. 또 다른 우리 독자 기록인 달이 행성을 가렸다는 엄폐 현상을 보자. 달이 행성을 가렸다는 기록은 신라의 17회, 백제 2회로 모두 19회다. 여기서 백제의 기록 중 1회는 동일한 시기에 신라의 기록이 있고 나머지 1회는 중국의 진수에도 나오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신라 17회 기록이 우리만의 독자 관측으로 일단 상정할 수 있다. 박 교수가 계산한 결과 17회 현상 중 9회는 천체 역학적으로 실현이 확인되었고 3회는 행성이 달에 상당히 1에서 3도 접근하였으며 2회는 다른 행성이 달에 근접했다. 이 역시 삼국사기 기록들이 천체 역학적 계산 결과와 매우 인상적인 일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학자들은 달이 행성 엄폐 현상 기록들이 천문학적 계산에 의한 결과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양국의 학자가 똑같은 과학적 절차를 밟았으면서 왜 이같이 다른 결과가 벌어진 것일까? 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일본 학자들은 달과 행성의 최근접 시각을 계산할 때 조금이라도 해가 떠 있을 때 아침이나 저녁 무렵 일어난 엄폐 현상들은 아예 무시하는 부주의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일몰 직전에 달이 행성에 최근접하고
이후 서서히 멀어진다고 할 경우 일몰 때 달이 아직 행성과 매우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천문 관측자들은 달과 행성이 1천 이내의 빛이 서로 미치는 현상이나 입으로 묘사했는데 일본인들은 이런 개념을 몰랐던 것이지요. 범이 달과 행성이 1천 이내의 빛이 서로 미치는 현상. 어쩌면 우리나라 일식기록은 중국 것을 모방했다는 강한 선입견 때문에 나머지 천문기록에 대해 별다른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일본 학자들이 진한 불신을 표시했던 후은제의 일식기록은 어떠할까? 먼저 일식기록은 고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고대에서 태양은 절대 권력장의 상징이었는데 그 태양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628년 이후 역시 일식을 중요시 여기고 측정하려 했던 것이다. 박 교수는 일단 한국과 중국의 일식기록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북위 10도에서 60도 위도, 동경 90도에서 150도 경도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해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고려한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킨다. 이를 다시 50 곱하기 60, 즉 3000개의 블록으로 나눠 일식 관측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최적 관측지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 일식의 경우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림자가 모든 곳에 드리워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관측한 일식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일식 현상을 관측했는지 밝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 기록이 한반도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일식이라면 일본 학자의 주장은 빗나가고 만다. 경악할 만한 실험 결과. 작업은 방대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고려하다 보니 일식 자료를 입력하고 컴퓨터를 돌리는 시간마도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이윽고 삼국의 일식을 보는 최적 관측지가 컴퓨터 모니터의 지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컴퓨터 지도가 이상했다. 이 작업에 처음부터 참여해 마지막 결과물을 살펴보던 박 교수 팀은 찬찬히 흩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고구려, 백제, 신라, 대륙에서 다 나타난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최적 관측지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서 그것도 지역을 달리해 나타난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대륙에서 삼국, 고구려, 백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경우 일식 기록이 2세기까지는 최적 관측지가 중국 양자강 위역으로 표시된 반면 7세기 이후 후기 신라, 통일 신라는 한반도로 나타났다. 또 백제는 8회만 위역 기록 횟수가 가장 적은 고구려는 백제보다 더 북방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백제는 8회만 위역, 고구려는 백제보다 더 북방 지역. 박 교수가 실험한 것은 삼국사기에 등장한 총 67회의 일식 기록 중 동아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식 54개, 이를 관측한 나라별로 분류한 다음 최적 일식 관측지를 추적한 결과다. 기록된 일식 모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적 관측지는 바로 그 국가의 위치가 된다. 이는 서구에서도 보편적으로 공인받은 방법론이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당시 중국의 일식 기록을 베꼈다면 중국의 특정 장소에 삼국의 최적지가 일치해 나와야 하는데 위치가 서로 확연하게 다르다. 그렇다고 한반도는 더욱 아니다. 무언가 계산이 잘못된 것일까? 혹시나 해서 고려 시대의 일식 기록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해 보았다. 고려 일식 기록 99개에서 임으로 16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1000번 수행한 결과 후기 신라의 경우처는 한반도가 최적 관측지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방법론이나 천문학적 계산에서 오차는 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고대 삼국은 한반도가 중국 대륙에 위치했다는 말인가? 박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실험 결과 삼국의 최관측지가 위도상 서로 매우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중국 사설을 베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부식이 당시의 중국 사서에서 일식 기록을 베껴서 역사를 쓸 때 삼국마다 이렇게 다르게 배치할 확률은 계상산 0.03%에 불과하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는 삼국의 일식 기록이 서로 다른 중국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관측한 결과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의 일식 기록이 삼국의 관측 기록을 차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후한의 일식 기록은 외부에서 들어 적었다고 하는 기록 건수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특히 고구려 태조 64년 서기 116년의 일식 기록에 대응하는 후한서 오행 일식 기사에는 요동기문, 요동으로부터 들었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통일적 자료가 전달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삼국시대 천문관측 기록은 그 실현율, 실제로 일어나는 비율이 77%로 중국 6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서기 628년부터 기록한 일본의 일식 기록 실현율 44%보다도 헐등이 뛰어난 점도 합 삼국의 천문학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삼국 천문 현상 기록 자체만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사서에 있는 천문 관측 기록은 중국의 별자리 개념을 가지고 묘사한 반면 중국에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독자 기록은 중국의 별자리식 개념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라 남양 20년, 서기 23년 금성이 태면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후한서 강무제기에 똑같은 기록이 있는 반면 신라 일성원 20년, 서기 153년 해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그리고 북방에 보였다가 20일 만에 없어졌다는 기록은 우리만의 독자 기록이다. 여기서 김부식은 어떤 식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김부식은 여러가지 우리 고대 사설을 검토하면서 천문기록 현상이 보이면 중국의 사실에서 확인해 보아 발견되면 중국의 기록 방법을 따랐고 우리 민족의 독자적 기록이면 그대로 방위로 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두고 정작 기뻐해야 할 국내 사학계는 무거운 침묵만 지켰다. 당연하지요. 식민사학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고대사 전공의 한국사학자는 일본이 삼국사기를 부정한 데 대한 통쾌한 반정이기는 한데 그 결과가 아무래도 하며 말글을 그렸다. 사실 국사학계로서는 박 교수의 결과문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쌓아온 고대 삼국에 대한 학문적 업적은 모두 한반도를 토대로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 학문적 업적을 쌓아갖고 들통이 날라 그러니까 침묵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대 삼국이 한반도에 없었다는 주장은 제야 사학에서 일찍부터 주장되어 온 바 이중재, 오재성 씨 등 제야 사학자들은 자신들의 저서를 통해 삼국이 처음부터 한반도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난 우리 고대사의 미스터리는 풀 수 없다는 주장을 펴었다. 그러면서
삼국이 대륙에 있었다는 논리를 펴는 여러가지 문헌사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상 전문가의 또 다른 증언은 그 앞에서 지진하고 황충피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읽지 않고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고대사의 수수께끼들. 비단 천문현상이나 기상학적 기념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고대사에는 여전히 수수께끼가 많다. 중국의 사서에 고구려가 당나라에 굴복하면서 낙타 등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기록이나 일본 서기 원본 27권에 백제가 낙타 한 마리, 노새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보냈다 등을 기록이 삼국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보는한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인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는 바둑판인 목화자단기구는 백제가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둑판 측면에 열대지방이나 있음직한 낙타 그림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국내 사계가 한반도를 근거로 해서 쌓아온 고대사 복원업적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삼국사기 여러 기록들은 실제로 한반도에 있는 금성문 유적 등을 통해 고증받은 것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박창범 교수는 과학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한반도의 사람이 중국 대륙에 있는 특정 집단과 연관을 맺어 천문학적 기록 혹은 역사 기록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었을 가능성이다. 즉, 한반도의 백제는 백제대로, 신라는 신라대로 중국 대륙에 인연 있는 집단 혹은 국가들과 교류를 맺어 이와 같은 자연 과학적 현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삼국사기 초기에 삼국은 중국 대륙을 주무대로 한반도를 변방 정도로 취급해 활동하다가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나중에 한반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다. 특히 신라의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을 높여주는 천문학적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신라의 일식기로는 서기전 50년경에 서기 200년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였다가 이후 400년간의 기록의 공백 상태를 거친 다음 다시 서기 600년경에서 934년 사이에 다시 관측 기록이 보인다는 점이다. 즉 신라의 주 세력이 중국에 머물렀다가 이때는 최적 관측지가 중국 양자강 유역, 400년간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7세기에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때는 최적 관측지가 한반도로 나온다. 한편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단군에 대한 얘기도 꼬집어냈다. 그는 지난 94년 삼국시대의 천문기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1년 전에 단군 시대에 대한 천문기록을 이미 연구 발표한 바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때의 경험이 삼국사기 천문기록을 검증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것,
그러나 그가 당군 조선의 천문학적 현상 기록의 과학적 검증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은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천문학으로 고조선사도 증명, 그런 당군에 대하여 또 무엇을 밝혀냈다는 걸까? 최근 들어서야 당군 시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국사학계에서는 아직도 당군을 신화 시대로만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당군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대표적인 사서로는 단기고사와 한단고기의 당군 세기를 들 수 있다. 단기고사는 발해 건국 시조인 대조영의 아우 대야발이 엮은 탄군조선과 기자조선의 편년체의 역사서다. 여기에 역대 당군 임금들의 행적 등이 일일이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름만 전해오던 것을 구한말의 한학자인 유웅두가 중국 호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당군세기는 고려시대의 행촌 이암이라는 선비가 저술한 당군조선시대 역사서로 단기고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사서는 단군조선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기존 사학계로부터 위선이라는 낙인이 찍혀 외면돼 왔다. 이 서적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일부 내용은 과장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박 교수와 같은 천문학자는 이들 책도 달리 보였던가 보다. 위설하고 가짜 그 책, 조작해 만들어진 거짓 책, 위설하고 태접을 받지 못하는 당군조선에 관한 책에도 천문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아시아 제국들은 천체 현상이 지상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주술적 믿음하에 천체 운행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들 책이 위서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바로 당대의 천문 현상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삼국시대의 천문기록 검증과 같은 식입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들 당군 역사서에는 모두 12회의 천문 현상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일식 현상에 대한 기록이 모두 10군데로 가장 많고 목, 하,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등 5별이 한자리에 모인 오행 결집 현상, 그리고 큰 썰물에 대한 기록이 한 군데씩 기록돼 있다. 도표 참조. 도표 당군 조선시대 천문현상 기록 일람표 시기 01 2세 당군 부루 58년 BC 2183년 일식 2번 13세 단군 흘달 50년 BC 1733년 오성 7후 1년 5차 13 17세 단군 여흘 20년 BC 1533년 일식 비교차 모름 4. 단군 29세 당군 마휴 9년 BC 935년 남해 썰문 4년 후 실현 05 6세 기자 2년 7월 BC 918년 일식 4년 후 실현 06 32세 단군 추밀 13년 3월 BC 837년 일식 4년 후 실현 07 35세 당군 사벌 8년 4월 BC 765년 일식 연도 일치 08 19세 기자 1년 봄 BC 517년 일식 연도 일치 09 39세 단군 두훌 21년 8월 BC 525년 일식 월 일치 10 44세 단군 구물 3년 2월 BC 423년 일치 월 일치 11 47세 탄군 고열가 48년 10월 BC 248년 일식 연도 일치 12 36세 기자 인한 35년 BC 241년 일식 연도 일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행성 결집에 대한 기록이다. 무진 50년
오송치루라는 한 줄기 글귀가 그것인데 제13세 당군인 흙달 단제 50년 무진년 즉 BC 1733년에 5개의 별이 누성 동양 천문학에서 표시하는 별자리 이름 근처에 모였다는 것이다. 박 교수 팀은 기록에 나타난 BC 1733년을 기점으로 전후 약 550년 사이에 오행성의 결집이 일어난 시점을 컴퓨터로 샅샅이 조사했다. 검정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기록에 나타난 BC 1733년으로부터 BC 1734년에 매우 뚜렷한 형태로 오행성이 서로 아주 가까워져 있는 현상이 발견된 것. 이에 7월 13일 초저녁에 5개의 별이 지상에서 부하 약 10도 이내의 거리에 모여 있었고 왼쪽 하늘에 초승달이 비스듬하게 떠있어 별빛이 한층 더 찬란하게 빛났다. 천문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한편 BC 1733년을 기점으로 하여 오행성이 가깝게 모인 시기는 그보다 약 180년 전인 BC 1953년 2월 25일 새벽 단 한 번밖에 없었다. 박 교수는 기록 연수가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의 시계 계산법과 3000여 년이나 지난 지금의 시간 계산법의 차이를 고려하면 무시해도 좋은 수치라고 말한다. 만약 후대의 누군가가 이 현상을 차기적으로 기술에 넣었을 경우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질 확률은 계산 결과 0.007%, 즉 세계 지도에서 임무의 한 장소를 지목했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일 가능성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희박한 것이었다. 오행성 결집 현상과 함께 박 교수팀이 주목한 것은 큰 썰물에 대한 두 기록, 두 사서 모두 제29세 마휴단제 9년 BC 935년 때 남해 조수태 삼척이라고 하여 남해 바닷물이 3척이나 뒤로 물러났다고 적혀있다. 조수면에 변하는 달과 태양의 조속력에 의해 일어나므로 천체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오행성 결집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BC 935년을 기점으로 전후 200년간에 나타난 초속력의 작용을 조사해본 결과 기록에 나타난 해로부터 4년 후엔 BC 931년 11월 22일에 가장 큰 초속력이 작용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후 200년 기간에 가장 큰 초속력이 4년 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후대의 누군가가 자기로 이 써놓았을 가능성은 0.04%에 지나지 않았다. 재미있는 점은 일식기록에서도 4년을 오차가 발생한 게 이 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BC 935년에 근접한 일식기록으로 6세 기자임금 2년 BC 918년 7월의 기록과 32세 당군 취밀 13년 BC 837년의 3월의 기록이다. 이들 기록대에는 일식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확히 4년 후에는 각각 대응시킬 수 있는 일식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는 당군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연대 계산상 오차가 있었다는 가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군 시대 일식과 관련해 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구에 착수할 당시 가장 크게 기괴했던 것은 사실 일식 현상은 그것이 관측하는 지점에 따라 달리 보이기 때문에 일식 기록에 대한 분포도를 작성하면 당군 조선의 수도나 강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군 조선기에 실제로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일식 현상이 1500회 이상으로 추산되는 데 비해 기록은 10개밖에 안 돼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중국 사서에 나타난 최초의 일식 기록이 주나라 때에는 BC 766년인데 비해 우리 경우는 2세 푸르당자 때에는 BC 2183년에 일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중국 기록보다 적어도 1400년이라 앞선다는 점. 그리고 10개의 일식 기록 중 5개의 기록 4년으로 계산한 2개의 기록까지 합치면 모두 7개. 이 실제 현상과 일치하고 그중 2개는 연도뿐 아니라 월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일부 사학계도 연구 결과 인정. 연구 결과 박 교수팀이 내린 결론은 이 사서들이 그동안 1인 학자들이나 국내 기성사학계에서 주장한 것처럼 전적으로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 날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은 왜곡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천문연석은 윤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단군 조선시대의 천문 관측 기록은 중국보다 월등히 앞선 연도이기 때문에 중국 기록을 뺏길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서들이 후대에 추가 연색되었다는 점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단군 조선 당시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박 교수의 연구는 그동안 이들 사서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신뢰하고 있으면서도 기성사학계의 두터운 벽 때문에 실제 연구 과정에서 죄식 수밖에 없었던 고조선사 연구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윤내연 교수, 단국대 사학, 박성수 교수, 정신문화원 연구원 사학는 박 교수의 천문학적 연구 결과는 기성사학계의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며 단기 고사나 단근 세계를 이제는 정식으로 연구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단군 등 상고사 서적들에 비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한국 상고사 학회 측에서는 학회 연구 논문집 상고사 학부의 박 교수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상고사 학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최몽룡 교수 서울대 고고학는 연구의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해 논문집에 실었으며 단군 조선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문헌사적 연구뿐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벌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는 천문학자의 집요한 연구 결과가 기존 학문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 학문들이 분할돼 차기 영역만 찾을 게 아니라 인접 학문들과 공동 보조를 맞추면 의외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귀중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사학자들도 없지 않았다고 말한다. 삼국시대 천문관측 연구 논문을 발표한 이후 국사학을 전공하는 어느 학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천문학이나 열심히 할 것이 왜 남의 학문에 끼어들어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근거 없는지 대보라고 하니까 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판단한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과학적 결과만 놓고 말할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연구가 결과가 틀렸다면 얼마든지 정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인정한다면 학문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왜 역사가 국사학자들 많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인이면 당연히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 그의 말이 지극히 타당한 것 같았다. 지묵, 그중 세종실록지리지 한반도 지명은 다 같으나 역사적 사실 기록은 대륙과 다 일치합니다. 그 내용을 위에서 증명해 준 것입니다. 결론,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는 한반도 지리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륙 지리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종 세종실록 지리지나 조선왕조 실록 지리지를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이 얼마나 우리 가짜 역사를 만들어 놨는지, 대륙역사, 한민족 대륙역사를 한민족 한반도 역사로 만들어 난 이 식민사학자들 다 조작 왜곡해 놓은 것입니다. 주문. 하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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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님 한마음. 오늘은 천문 관측 기록을 통하여 세종실록 지리지가 한반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대륙 지리지를 설명한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